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츠볼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코스톤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겸비했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압박 강도에 쉽게 고립된다. 은바요는 측면에서 돌파와 스피드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들쭉날쭉해 득점 완성도가 떨어진다. 오스팅은 이선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상황에서 볼 간수가 흔들리며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츠볼레는 홈에서도 안정적인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고 전환 과정에서의 조직력이 약해 세컨드 볼 경합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비 라인이 압박을 받으면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다. 고 어헤드 이글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가렛은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하는 메잘라 무브먼트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자원이다. 에드바르드센은 날카로운 슈팅과 공간 침투를 통해 박스 안에서 확실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낸다. 브렘은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템포 조율을 병행하며 빠른 전환을 통해 공격 전개를 끊김없이 이어간다. 이 팀은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가 빠르고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경기 주도권을 줄 수 있다. 특히 측면 돌파 이후 세밀한 컷백 플레이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핵심 패턴으로 작동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고 어헤드 이글스가 얼마나 마가렛의 침투 무브먼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마가렛의 대각선 움직임이 살아난다면 에드바르드센의 마무리와 브렘의 전환 패스가 결합되어 공격 루트는 다양해진다. 반면 즈볼레는 홈에서도 전환 속도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코스톤스와 은바요가 공격에서 고립된다면 득점 기대치가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매치는 고 어헤드 이글스가 전술적 상성과 공격 템포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츠볼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치오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스텔리아노스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여주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해질 경우 볼 간수가 흔들릴 수 있다. 자카니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신을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열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집중력 기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피사요 델레 바시루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압박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시도하지만 순간적인 압박 탈출에서 한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브라치오는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며 풀백의 공격 가담으로 폭을 넓히지만 전환 상황에서 수비 리커버리 속도가 떨어지며 뒷공간이 자주 열리는 약점이 있다. AS 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엘 샤라위는 민첩한 라인 브레이킹 무브먼트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퍼거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전환의 리듬을 만든다. 마니코네는 피지컬을 앞세운 압박과 공수 전환 속도가 뛰어나며 상대 중원 장악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AS 로마는 3백 기반의 탄탄한 수비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순간적인 빠른 전환 플레이로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술적 색깔을 드러낸다. 특히 엘 샤라위의 침투와 퍼거슨의 연결 패턴은 라치오의 불안한 수비 전환을 흔들기 충분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 밸런스보다 세밀한 뒷공간 활용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라치오는 공격 전환 시 위협적인 패턴을 보여줄 수 있지만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 공간을 내줄 수 있다. AS 로마는 엘 샤라위의 민첩한 침투와 퍼거슨의 패스 조합을 활용해 수비 라인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마니코네의 중원 장악력이 더해진다면 경기의 주도권은 로마 쪽으로 기울 확률이 높다. 결국 라치오가 뒷공간을 완벽히 봉쇄하지 못한다면 AS 로마의 날카로운 공격 패턴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치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요. 포메이션은 4-4-1-1이며 홈에서 강한 압박과 측면 전개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28라조는 드리블 돌파와 컷신을 기반으로 하프스페이스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며 호르에데 프로토스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빠른 침투와 크로스로 공격을 이어간다. 우나이 로페즈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방 배급을 책임지지만 상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간헐적인 실수로 흐름이 끊길 위험이 있다. 특히 홈에서는 활동량을 앞세워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패턴이 잘 드러나지만 공격 루트가 특정 선수들에게 집중되면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반복된다. 셀타비고 포메이션은 3-4-3이며 전환 속도를 앞세운 역습 전개가 주목이다. 이아고 아스파스는 순간적인 공간 침투와 마무리 감각이 여전히 날카롭지만 체력 부담 속에 경기 내내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파블로 듀라는 전방에서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시도하며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지만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된다. 윌라익스 모리바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으로 공수 연결고리를 제공하지만 압박 저항에서 흔들리며 빌드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잦고 점유율을 유지하지 못해 전개가 단절되는 약점이 도드라진다. 토킹 코멘트.
브라이언은 팔라존과 프로토스를 활용한 측면 공세가 위협적이지만 전개가 단순해지면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셀타비고는 아스파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고 원정에서는 전개와 마무리 모두 힘이 빠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양팀 모두 전술 카드가 제한적이고 교체 자원이 경기 양상을 바꿀 만큼 강하지 않다. 결국 경기 내내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며 전후반 90분이 소모적인 공방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양팀의 공격 패턴이 서로 읽히는 순간 득점 기회는 제한적으로만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반 교체 싸움에서도 흐름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듯 전술적 유연성과 날카로움이 부족한 두 팀의 맞대결은 무승부로 수렴될 가능성이 짙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렌벤. 포메이션은 4-2-3-1이며 홈에서 안정감을 바탕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벤트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모두 수행하며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움직임으로 공간을 흔든다. 메르벨트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수비와 공격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반 오베르햄은 이선에서 넓은 활동량으로 공간을 파고들고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으로 위협을 더한다. 홈 경기에서는 전술적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더해져 선수들의 공격 완성도가 한층 올라간다. 그래서 헤렌벤은 네이메온을 상대로 전술과 심리 두 부분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네이메온. 포메이션은 3-4-3이며 3백 기반으로 수비 안정을 도모하지만 뒷공간 관리에 취약하다. 오가와는 빠른 발을 활용해 측면에서 활로를 찾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하다. 체리는 중원에서 패스와 연계를 시도하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전개 속도가 느려진다. 프로퍼는 제공권과 수비 기여도가 있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 빠른 템포를 대응하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원정 경기에서는 심리적 불안이 겹쳐 전술적 완성도를 발휘하기 힘들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헤렌벤이 홈에서 얼마나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다. 벤테의 제공권과 반 오베르엠의 침투가 결합되면 박스 근처에서 득점 루트가 다양하게 열린다. 메르벨트가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고 전진 패스를 공급하면 전체적인 공격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진다. 반면 네이메어는 3백의 뒷공간 노출과 원정 불안정성이 겹쳐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결국 상성과 흐름 모두 헤렌벤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렌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인트호벤. 포메이션은 4-3-3이며 페리시치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날카로운 슈팅 감각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도 빠른 발질과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전방 압박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루번 반 본멜은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짧은 원투 패스와 순간적인 전진 침투가 날카롭다. 특히 페리시치와의 콤팩트한 연계는 아약스 포백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무기다. 사우터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며 공격 전환의 흐름을 지휘한다. 아인트호벤은 이들의 조합을 바탕으로 박스 안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다양한 루트에서 득점 찬스를 창출할 수 있다. 아약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오르스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확실한 무기를 갖추고 있어 세컨드 볼 상황에서 위협적이다. 그는 문전 움직임과 공중전 장악을 통해 공격의 중심으로 기능하지만 발 빠른 압박 앞에서는 전개가 끊길 수 있다. 라울 모르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신으로 공격의 변화를 시도하며 순간적인 속도 변화로 수비 간격을 흔든다. 스티브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침투 지원을 맡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볼 간수가 흔들리는 장면이 나온다. 아약스는 전방으로 나가는 전환 속도가 빠를 때는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지만 수비 블록 간격이 벌어질 경우 뒷공간을 쉽게 노출한다. 특히 포백 라인의 집중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페리시치와 루번 반 본멜의 콤팩트한 연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박스 안을 파고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사우턴이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전개하며 템포를 조율한다면 아인트호벤은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홈에서의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아인트호벤이 경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아약스는 베오르스트의 제공권과 라울 모르의 측면 돌파를 앞세워 반격을 노리겠지만 압박에 흔들릴 경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또한 포백의 뒷공간 관리가 무너지면 블레이크 같은 침투형 자원에게 실점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연계 패턴에서 우위를 점할 아인트호벤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인트호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본머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에바니 우송은 최전방에서 과감한 라인 브레이킹으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린다. 세메뉴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로 전진하며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 테버니어는 세컨드 볼 처리와 중거리 슈팅 옵션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특히 에바니 우송의 돌파와 세메뉴의 스피드가 동시에 가동되면 뉴캐슬의 수비 간격은 쉽게 벌어질 수 있다.
홈팬들의 열기와 함께 본머스는 전술적 응집력으로 기세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뉴캐슬 포메이션은 4-3-3이며 엘랑가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역습 상황에서 위협을 가한다. 반스는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을 통해 득점을 노리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을 시도한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최근 과부하로 인해 기동력이 둔화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르며 주요 자원들이 체력적으로 소모된 상태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토킹 코멘트 본머스는 에바니 우송의 라인 브레이킹과 세메뉴의 스피드를 활용해 뉴캐슬의 뒷공간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테버니어의 세컨드볼 활용까지 더해지면 다양한 공격 루트로 뉴캐슬 수비를 흔들 수 있다. 반면 뉴캐슬은 엘랑가와 반스의 개인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팀 전체의 체력 저하와 압박 대응력이 문제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본머스의 기세와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매치는 홈 이점과 체력적 우위를 가진 본머스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본머스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더랜드 선더랜드는 마엔다의 빠른 드리블과 탈비의 전방 압박을 축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자카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와 세컨드볼 회수에 강점을 보여주며 팀의 허리 역할을 단단히 수행한다. 특히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함께 전방 압박 라인을 높게 가져가며 상대 수비진을 몰아붙이는 전술을 적극 활용한다. 승격 이후 일부 리그 생존을 향한 동기부여가 강하고 홈팬들의 열기까지 더해져 경기 초반부터 에너지가 넘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선더랜드는 체력과 심리적 우위를 활용해 빌라의 빌드업을 흔들고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아스톤 빌라 빌라는 와킨스의 폭발적인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전개한다. 맥기는 중원에서 볼을 간수하고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으며 활동량으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책임진다. 틸레만스는 패스 템포 조율과 중거리 슈팅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경기 리듬을 바꾸는 카드다. 하지만 빌라는 원정에서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 흔들리는 모습이 많고 특히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제어가 약점이다. 게다가 최근 일정에서 체력 부담까지 겹치며 홈팬들의 강한 압박 속에 안정적인 전개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선더랜드가 승격팀 특유의 열정과 홈팬들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전개될 흐름이다. 마엔다의 측면 돌파와 탈비의 압박이 맞물리며 빌라 수비 라인에 균열을 만드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 빌라는 와킨스의 침투와 맥긴의 중원 싸움에 기대해야 하지만 홈에서 불타는 선더랜드의 동기부여를 억누르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선더랜드가 심리적 우위와 전술적 압박을 앞세워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팬들의 함성과 승격 이후에 생존 본능이 맞물리며 선더랜드가 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선더랜드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크레모네세 포메이션은 3-5-2이며 보나촐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전방에서 버티면서 연계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오케레케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제르비는 드리블 돌파와 측면 전개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선보이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카드다. 특히 오케레케와 제르빈의 조합은 빠른 템포의 역습 상황에서 치명적인 무기를 갖추고 있으며 파르마의 허술한 수비 구조를 집중적으로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들의 기동력과 연계가 더욱 위력을 발휘하며 경기 전체를 흔드는 주도권을 줄 수 있다. 파르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펠레그리노는 제공권과 커버 능력을 갖췄지만 주변 수비와 간격 유지에서 약점을 보인다. 오르도네스는 수비에서 빌드업을 지원하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아드리안 베르나베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공격 전개를 도우나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며 공간을 쉽게 열어준다. 팀 전체적으로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사이가 넓게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며 상대 이선과 윙포워드에게 침투 루트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결국 수비 조직력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경기 내내 불안정한 흐름을 피하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크레모네세의 빠른 침투와 파르마의 불안한 쓰리백 수비가 맞붙는 흐름이다. 크레모네세는 보나촐리의 버팀목 역할을 바탕으로 오케레케와 제르빈이 속도를 살린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 반면 파르마는 미드필더와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측면 뒷공간 노출이 잦아 실점 위기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크레모네세의 날카로운 역습 패턴은 파르마 수비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조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공격 효율성과 수비 안정감의 차이로 인해 크레모네세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크레모네세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리노 토리노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유연한 전술을 구사한다. 블라시치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순간적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상대 압박 라인을 흔들어 공격 리듬을 만든다. 카사데이는 높은 활동량을 앞세워 미드필드 압박을 주도하고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며 전환 상황에서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오반니 시메오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타깃형 스트라이커로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빌드업의 종착지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토리노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빠른 전환을 통해 전방으로 긴 패스를 공급하며 전방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뚜렷한 탈출 루트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토리노는 전술적으로 후반 체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를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아탈란타 아탈란타는 3-4-3 전형을 중심으로 스카마카의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때 케텔라에르의 하프스페이스 탈압박 능력을 결합한다. 스카마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으로 볼을 떨려주는 능력이 탁월하며 이 과정에서 파살리치가 박스 근처로 침투해 마무리를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때 케텔라에르는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지켜내고 순간적인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교란해 공격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하며 주전 자원들의 체력 저하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뒷공간 커버가 허술해진다. 파살리치 역시 중원에서 압박이 늦어지는 순간 상대에게 전환 속도를 빼앗기며 전방과 후방의 간격이 벌어지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결국 아탈란타는 초반 공세는 위협적일 수 있지만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 부담과 전개 속도 저하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토리노가 후반 체력 우위와 안정된 빌드업 구조를 앞세워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매치업이다. 블라시치와 카사데이가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아탈란타의 탈압박 루트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시메오네가 제공권과 타깃형 움직임을 바탕으로 득점 루트를 확보하면 토리노는 세트피스와 오픈플레이 모두에서 꾸준히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반면 아탈란타는 스카마카와 대 케텔라이르의 개인 능력을 앞세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체력 누적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약점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토리노의 압박과 전환 속도가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과 전술 디테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쪽은 토리노이며 이 매치는 토리노의 승리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리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FC. 포메이션은 4-3-3이며 제벨스는 발밑 연계와 침투 패턴에서 위협적이지만 제공권 경합에서는 약점을 보인다. 케발은 좌측에서 속도감 있는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슈팅 정확도의 기복이 커서 완성도는 떨어진다. 카마라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압박 탈출 능력이 있으나 상대가 전방 압박을 강화하면 쉽게 위치를 놓치는 단점이 있다. 특히 파리FC는 빠른 전환을 시도하지만 수비 간격이 자주 무너지고 박스 안 공간 노출이 잦다. 승격팀 특유의 패기를 보여주고 있으나 강팀을 만날 때는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조직력 붕괴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스트라스부르. 포메이션은 3-4-3이며 파니첼리는 중원에서 압박 탈출과 빠른 전진 패스로 전술의 중심을 잡는다. 파이스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순간적으로 박스로 침투해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드는 자원이다. 엘 무라베는 좁은 공간에서도 과감한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전환의 흐름을 끊김없이 이어간다. 스트라스부르는 전반부터 강도 높은 압박으로 상대 간격을 무너뜨리는데 능하며 제공권 싸움에서도 우위를 보여준다. 특히 승격팀을 상대로는 경험치와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흐름을 반복해왔다. 토킹 코멘트. 파리FC는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수비 조직력이 취약해 상대 공격수들에게 치명적인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잦다. 제벨스와 케발이 측면에서 위협을 주더라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완성도가 떨어져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파니첼리와 파이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 공략해 고품질의 득점 기회를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엘 무라베가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할 경우 파리FC의 수비 라인은 후반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험과 짜임새에서 한 수 위인 스트라스부르가 경기 전체 흐름을 장악하며 승부를 이끌어갈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FC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버카르트는 전방에서 움직임을 넓히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바오야는 이선에서 과감한 전진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을 통해 공격 활로를 개척한다. 도알리츠는 좌우를 오가며 공간 창출과 연계 플레이에 힘을 보태지만 강행군 일정 속에서 체력적 부담이 뚜렷하다. 특히 최근 챔피언스리그 일정 이후 선수단의 피로 누적은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의도한 전술적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우니온 베를린. 포메이션은 5-3-2이며 일리치는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며 전개를 안정시키는 자원이다. 안사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와 공격 모두에 기여하며 순간 침투로 균형을 흔든다. 캐디라는 수비와 중원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며 제공권과 압박 저항 능력을 보여준다. 다만 우니온 역시 공격 전개가 단조로운 패턴에 묶일 경우 득점 루트가 제한된다. 그래서 원정에서도 수비 블록을 우선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체력적 부담으로 전술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알리츠와 바오야가 공격에서 활발히 움직이더라도 후반부 체력 저하는 불가피하다.
우니온 베를린은 안정적인 500구조를 활용해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역습 타이밍을 노릴 것이다. 하지만 전개 과정의 단조로움 때문에 결정적 마무리까지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결국 두 팀 모두 강점이 희석된 상황에서 득점보다는 균형 유지 쪽으로 흐름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요르카. 마요르카는 4-2-3-1 전형을 토대로 단단한 수비 블록을 형성하면서도 순간적인 역습에서 위협을 발산한다. 마테오 조셉은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 상대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고, 아사노는 폭발적인 속도로 측면에서 깊숙이 파고든다. 파블로 토레는 중앙에서 볼 운반과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역습의 연결고리를 완성하며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강한 집중력을 보여준다. 특히 마요르카는 홈에서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체력적 우위를 경기 후반까지 이어가는 특징이 있다. 상대가 흔들리는 순간 단 한 번의 속공으로 경기 전체의 흐름을 뒤집을 힘을 가진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는 언제든지 후반부 승부처에서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에이티 마드리드. 에이티 마드리드는 4-4-2 전형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두 줄 수비를 유지하지만 최근 일정 누적으로 강도가 떨어졌다. 쉐를로트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팀 공격의 핵심이지만 과부하된 체력으로 폭발적인 움직임이 감소하고 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격과 수비를 오가지만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에서 세밀함이 떨어지고 있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전환 속도와 압박을 지원하지만 연이은 챔피언스리그 일정 소화로 기동력이 둔화되고 있다. 게다가 리버풀과의 챔스 일정을 소화하며 체력적 여유가 바닥난 상황이라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에이티 마드리드는 일정 부담이 전술적 안정감마저 무너뜨리는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 대결이 아니라 체력적 여유와 일정 부담이 경기의 균형을 흔드는 흐름이다. 마요르카는 홈 어드밴티지를 살려 끈질긴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승부수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반대로 에이티 마드리드는 장거리 원정과 챔스 강행군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경기 후반부 체력 저하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마요르카의 역습은 날카롭게 상대 골문을 위협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홈의 응집력과 체력적 우위를 앞세워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요르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조율.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크마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럿은 최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문전 마무리 능력이 탁월해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위협한다. 사디크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력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까지 파고들며 공격 루트에 다양성을 더한다. 미나스는 이선에서 정교한 킥 능력과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중원 템포를 조율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옵션을 제공한다. 알크마르는 이 세 명의 조합을 통해 빠른 템포 전환과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전개하며 홈 경기에서 높은 점유율과 공격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미드필드에서 볼 소유와 전환 능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페예노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우에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문전 집중력으로 한 방을 노리는 타입이다. 사우어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공격 활로를 열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기복이 존재한다. 스타이는 변칙적인 중거리 슈팅과 박스 근처에서의 유연한 움직임으로 위협을 가하지만 일관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하지무사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고 황인범까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원 싸움에서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격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템포 유지가 흔들리고 이는 곧 수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알크마르가 중원 장악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가느냐가 핵심이다. 페럿의 문전 움직임과 사디크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미난스의 전환 패스가 동시에 작동하면 공격 루트는 다양하게 열릴 수 있다. 반면 페에누르트는 황인범의 공백으로 빌드업이 불안정해지고 하지무사 결장까지 겹치며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경기 전체 리듬은 알크마르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공격 기회 모두 홈팀 쪽으로 쏠릴 전망이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가용 전력의 차이가 승부의 무게추를 알크마르 쪽으로 기울게 만들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세르. 포메이션은 3-4-3이며 신하유코는 제공권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공중 경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키즈미르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전진 패스를 공급하지만 상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불안정해진다. 오우수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을 커버하지만 전환 속도가 늦어지면 3백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 블록이 쉽게 붕괴된다. 특히 측면 풀백 라인이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 뒷공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치명적인 실점 빌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르는 홈에서도 상대 침투 패턴에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툴루즈. 포메이션은 3-4-3이며 소우어는 메잘라 역할로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들며 대각선 침투로 공간을 흔드는 움직임이 핵심이다. 그의 무브먼트는 상대 미드필더와 수비 간격을 벌리게 만들고 마그리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연결하는 출발점이 된다.
마그리는 박스 안에서 왼발 마무리와 순간적인 턴 동작으로 수비 압박을 벗겨내며 득점 찬스를 창출한다. 보우는 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넓게 벌려주는 움직임과 연계 패스로 공간을 만들어내며 툴루즈 공격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준다. 무엇보다 툴루즈는 빠른 전환 속도와 압박 완성도로 원정에서도 상대 수비 블록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토킹 코멘트. 오세르는 쓰리백의 뒷공간 커버와 전환 속도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측면과 중앙 간격이 자주 무너진다. 툴루즈는 소우어와 마그리를 중심으로 한 침투 패턴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단숨에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게다가 오세르는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순간 중원 압박이 쉽게 무너지고 이는 곧 툴루즈 공격의 직격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툴루즈는 짧은 패스와 빠른 속도전으로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경기 흐름은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오세르보다 공격 루트를 정교하게 완성한 툴루즈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세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르하브르. 포메이션은 4-1-4-1이며 사마타는 폭발적인 스타트와 문전에서의 날카로운 침투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린다. 두쿠레는 직선 돌파와 순간 스프린트가 강점이라 수비수와 1대1 구도에서 쉽게 균열을 만든다. 캐치타는 이선에서 연계와 탈압박 능력으로 전개 템포를 끌어올리며 순간적으로 볼을 전방으로 투입하는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연다. 르하브르는 전방 압박과 속도전이 동시에 살아있는 구조로 후반 체력전에서도 기동력으로 우위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너킥과 세컨드볼 상황에서 빠른 반응으로 슈팅까지 연결해 상대를 흔드는 장면을 자주 만든다. 결국 발 빠른 공격수들이 살아있는 한 상대 수비를 계속해서 위협할 수 있는 팀이다. 로리앙. 포메이션은 3-4-3이며 수만 오는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더딘 편이다. 토시는 제공권 장악 능력은 확실하지만 발이 느려 빠른 침투형 공격수와 맞붙을 때 뒷공간 노출이 잦다. 아베르겔은 중원에서 빌드업을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다. 로리앙은 쓰리백을 바탕으로 수비를 세우지만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속도전에서 흔들릴 위험이 크다. 특히 중앙 센터백 라인은 역동적인 스프린트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결국 상대가 템포를 높이고 압박을 강화할 경우 수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토킹 코멘트. 르하브르는 사마타와 두쿠레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로리앙 수비 라인을 끝없이 괴롭힐 수 있다. 캐치타의 탈압박과 템포 조율은 공격 전환을 빠르게 이어주는 핵심 축이며 점유율 싸움에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반면 로리앙은 수비 속도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상대 침투 패턴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르하브르가 템포를 끌어올리면 로리앙은 경기 전체를 버티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결국 승부는 속도전에서 갈릴 전망이다. 이번 매치는 양팀의 구조적 상성과 체력 활용까지 고려했을 때 르하브르가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높다. 특히 홈에서 기세를 올리면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르하브르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르하브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S 모나코. 포메이션은 4-3-3이며 발로구는 박스 안에서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따돌리며 문전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다. 그의 제공권 활용 능력은 단순한 득점뿐 아니라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공격 기회를 열어주는 무기다. 미나미노는 좌측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상대 수비를 교란하고 이선 미드필더들과 짧은 연계로 공격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골로비는 중원에서 템포를 주도하며 정밀한 패스를 통해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조율하는 핵심 자원이다. 그래서 모나코는 빠른 볼 순환과 폭발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전방부터 흔들 수 있는 구조를 이미 완성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템포를 초반부터 끌어올려 상대 수비를 강하게 압박하는 패턴을 자주 반복하고 있다. 메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조맨이 마주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바탕으로 버티면서 이선 침투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치타이슈빌리는 드리블 돌파와 순간 전환으로 역습을 이끄는 카드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경기에서는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트라오레는 중원에서 수비와 빌드업을 동시에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실수가 잦아 전환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메스는 라인을 낮추고 버티는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수밖에 없으며 역습 루트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전방과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면 공격 전개 자체가 끊기며 수비에 몰입할수록 더욱 취약해지는 양상이 반복된다. 원정에서는 전술적 유연성 부족이 드러나면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부담이 심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토킹 코멘트. 모나코는 발로군의 문전 움직임과 미나미노의 인버트 돌파를 결합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다층적인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다. 골로빈의 패스는 단순히 연결에 그치지 않고 공격 템포를 가속화하는 핵심 도구로 작동한다. 반면 메스는 역습 루트가 단조롭고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면 전방과 중원 간격이 벌어져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때문에 원정에서는 더욱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고 모나코의 강한 압박을 버텨낼 장치가 부족하다. 결국 이 경기는 모나코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템포를 지배할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모나코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날. 아스날은 4-3-3 전형을 바탕으로 외대고르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뿌리며 공격 리듬을 설계한다. 요케레시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제공권과 연계 능력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마두에케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과 컷인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중거리 슈팅 옵션까지 더해 위협적인 공격을 전개한다. 또한 아스날은 빌드업 과정에서 풀백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중원 숫자를 보완하는 전술을 사용해 점유율 유지와 압박 회피의 강점을 드러낸다. 하지만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다 보니 순간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며 상대가 빠른 침투를 시도할 경우 치명적인 실점 빌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강팀과 맞대결에서는 압박 강도가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면서 조직적 균형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맨시티. 맨시티는 4-1-4-1 전형으로 베르나르두 실바가 전술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템포 조절과 전원의 연결고리를 담당한다. 그의 플레이메이킹은 단순한 패스 공급이 아니라 상대 압박을 유도해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계산된 움직임과 결합된다. 도쿠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아스날의 하프 스페이스를 무너뜨리며 컷백과 크로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차이를 만든다. 홀란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압도적인 제공권과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따돌리며 언제든지 득점을 완성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다. 맨시티는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운영을 선호하며 후반부에는 상대 집중력 저하를 놓치지 않고 확실한 찬스로 연결한다. 결국 안정적인 중원 조율, 측면 파괴력, 그리고 최전방 마무리까지 3박자가 맞춰져 있어 강팀을 상대로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아스날이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로 초반 템포를 끌어올리겠지만 뒷공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맨시티는 베르나르두 실바의 정교한 패싱 라인과 도쿠의 돌파, 홀란드의 마무리를 앞세워 기회를 창출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장악할 수 있다. 아스날은 홈 이점과 공격 자원의 폭발력을 바탕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나 강행군 속에서 맨시티의 짜임새 있는 운영을 버텨내긴 쉽지 않다. 결국 체력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우위에 선 맨시티가 경기 후반부 균형을 무너뜨리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후반 교체 카드 활용에서도 맨시티가 더 많은 변화를 가져갈 수 있고, 이는 경기 막판 흐름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가져오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아스날은 전술적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맨시티의 점유율 기반 운영을 흔들기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날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버쿠젠. 포메이션은 3-4-3이며 공격 템포를 끊임없이 올리며 상대를 압박하는 구조를 가진다. 시크는 문전에서 날카로운 슈팅 감각으로 적은 찬스를 도 득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원이다. 텔라는 대각선 침투와 스피드를 활용해 수비 라인 사이로 파고들며 결정적인 공간을 창출한다. 안드리히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책임지며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율한다. 특히 공격 전환 시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대 수비가 균형을 잃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그래서 레버쿠젠은 홈에서 빠른 템포와 화력으로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크다. 글라트바흐.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안정적인 수비 라인 유지가 핵심이다. 타바코비치는 제공권을 활용한 마무리가 강점이지만 압박을 당하면 움직임이 단조로워진다. 하크는 이선에서 연계와 슈팅을 동시에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중원 간격을 벌린다. 슈테거는 빌드업에서 패스를 풀어낼 수 있으나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경우 실수가 잦다. 특히 수비 전환 과정에서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져 빠른 템포의 약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레버쿠젠의 빠른 공격 패턴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시크의 마무리 능력과 텔라의 침투가 결합되는 순간 글라트바흐의 수비 라인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안드리히가 중원에서 압박을 버텨내며 볼을 공급해주면 레버쿠젠의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 글라트바흐는 역습 상황에서 타바코비치의 제공권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가 쉽게 흔들린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회피 능력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고 결국 레버쿠젠의 강한 템포가 승부를 갈라놓을 것이다. 홈 이점과 화력의 우위를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레버쿠젠 쪽으로 크게 기울 수밖에 없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버쿠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 포메이션은 3-4-3이며 모이스키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운 전방 버티기가 강점이지만 마무리 정확도에서는 기복이 남아있다. 구드문드손은 폭넓은 활동량으로 중원에서 공수를 이어주지만 압박 강도가 강할 때 전개 속도가 더뎌지는 단점도 드러난다. 파지올리는 세밀한 패스와 빌드업 가담에서 빛을 발하지만 단독으로 경기를 끌고 가기보다는 주변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결국 피오렌티나는 공격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한 대신 촘촘한 쓰리백 수비로 상대의 기회를 줄이며 안정성을 추구한다. 코모. 포메이션은 4-2-3-1이며 두비카스는 문전 움직임에서 득점을 노리지만 최전방에서의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기 쉽다. 보이보다의 측면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후반 체력 유지에서 흔들림이 자주 보인다. 니코파스는 이선에서 패스를 공급하며 전개 흐름을 잡아주지만 피지컬 압박을 받을 때는 실수가 늘어난다.
코모 역시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하고 역습을 노리는 패턴이 중심이라 경기 주도권보다는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중심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초반부터 강한 전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오렌티나는 홈 이점이 있지만 전방에서의 결정력 부재로 득점을 쉽게 장담하기 힘들다. 코모는 원정에서의 수비 안정감에 집중하겠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단조로움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두 팀 모두 한 골 싸움 양상으로 흘러가며 전술적 성향상 루즈한 경기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승부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배팅 방향 역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엘체. 포메이션은 3-4-1-2며 라파미르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는 확실한 타깃이다. 헤르만 발레라는 중앙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활용으로 팀 공격의 방향을 바꾸며 순간적인 킬 패스로 위협적인 찬스를 창출한다. 멘도자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수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며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홈에서 강한 압박과 짧은 전환 패턴을 결합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경기 후반에도 교체 자원 투입으로 경기력을 유지한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박스 근처 집요한 세컨드볼 경합은 오비에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비에도. 포메이션은 3-4-3이며 1-2치는 활동 반경을 넓히며 전방 압박과 슈팅 시도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결정력은 들쑥날쑥하다. 차이라는 빠른 돌파와 드리블로 측면에서 공간을 흔들 수 있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을 자주 열어주는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 덴동커는 압박 상황에서 볼 간수 능력이 돋보이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지면 실수가 발생하는 장면이 잦다. 원정에서는 라인의 간격 유지가 흐트러지며 집중력이 떨어져 후반 뒷심 싸움에서 열세에 놓이곤 한다. 특히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약점을 드러내며 수적 분리 상황에서 쉽게 경기 흐름을 내줄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엘체는 라파미르의 마무리 능력과 발레라의 패스 전개를 중심으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 멘도자의 활동량이 더해지면 중원 장악이 가능해지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꾸준히 득점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반면 오비에도는 원정 경기에서 집중력 저하와 뒷공간 불안이 반복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전술적 단조로움이 드러난다. 결국 교체 자원과 홈의 에너지를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는 엘체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라파미르가 제공권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는 순간 공격 패턴은 더욱 다채롭게 전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비에도가 측면 압박에서 밀리면 중앙 공간이 쉽게 열리며 실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따라서 엘체의 경기 운영은 홈의 분위기와 맞물려 전반부터 주도적인 리듬을 만들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엘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 포메이션은 3-4-1-2며 기라시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전형적인 타깃형 자원이다. 아데예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순간적인 움직임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조브 벨링엄은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전방 압박 가담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부하가 걸릴 경우 전개 속도가 둔화된다. 도르트문트는 전방 압박 강도는 높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체력 소모가 크게 누적된 상태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3백 라인이 상대 공격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볼프스부르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쾌미르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공격의 중심에 선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순간적인 전진 패스로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드는 자원이다. 페라우어는 측면에서의 왕성한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통해 꾸준히 공격 루트를 창출한다. 볼프스부르크는 최근 쾌미르와 야키치를 중심으로 한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도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역습을 기반으로 하며 도르트문트의 체력 저하를 정면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주중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3백 라인의 간격 유지가 흔들리면 쾌미르와 야키치의 움직임에 수비진이 무너질 수 있다. 볼프스부르크는 페라우어의 측면 돌파와 연계까지 더해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전방 에너지와 체력 우위를 점한 볼프스부르크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볼프스부르크의 압박 강도와 속도가 경기 흐름을 뒤집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도르트문트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밀란. 포메이션은 3-5-2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동시에 공격 전환의 속도가 날카롭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튀랑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힘을 발휘하며 라우타로와의 투톱 호흡으로 전방 압박을 강화한다. 바렐라는 메잘라 포지션에서 박스 침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순간적인 슈팅 옵션까지 만들어내는 전술적 열세다. 교체 전력에서도 인터밀란은 사수올로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어 경기 후반에도 전술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사수올로.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에서 베라디의 측면 돌파와 슈팅 전환이 가장 위협적이다. 피나몬티는 페널티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은 날카롭지만 전방 압박 상황에서는 고립될 수 있다. 볼로카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전개하지만 인터밀란의 강한 압박 앞에서는 템포가 쉽게 끊길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흐름이 많아 안정적인 공격 전개에서는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순간적인 개인 능력이 터져나올 경우 경기의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조직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현재 구도로는 인터밀란의 압박을 장시간 버티기에는 벅찰 수밖에 없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인터밀란이 주도권을 확실히 쥘 가능성이 크다. 라우타로의 라인 브레이킹과 튀랑의 연계는 사수올로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무기가 될 것이다. 바렐라의 박스 침투가 더해지면 중원과 최전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득점 루트가 다양해진다. 사수올로는 베라디의 개인 돌파에 기대해야 하지만 인터밀란의 조직적 압박 앞에서는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교체 자원의 차이까지 감안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인터밀란의 우위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르세유.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바메양은 순간적인 뒷공간 침투와 문전 장악 능력으로 여전히 상대 수비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린우드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컷신으로 공격의 변화를 주며 박스 근처에서는 슈팅 선택지로 위협을 더한다.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책임지며 경기 밸런스를 유지하지만 최근 전개 속도가 늦어질 때 허점이 드러난다. 특히 마르세유는 강한 압박으로 시작하지만 압박이 뚫리는 순간 수비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 내내 불안정한 구조가 드러나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며 덴벨레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개인 돌파로 측면에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컷백으로 득점 찬스를 창출한다. 바르콜라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연계와 문전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며 PSG의 공격 리듬을 한층 빠르게 만든다. 파비안 루이스는 압박 해제와 볼 배급 능력을 겸비해 중원의 안정감을 제공하며 팀의 점유율 기반 전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PSG는 볼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구조를 통해 경기를 지배하며 상대의 전술적 대응을 차단하는 데 능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PSG는 점유율뿐 아니라 전환 속도에서도 우위를 점해 상대를 경기 내내 수세로 몰아넣을 수 있다. 토킹 코멘트. PSG는 볼이 위치한 구역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며 점유율을 장악하고 전환 속도까지 살려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마르세유는 오바메양과 그린우드의 공격 재능으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압박이 무너지는 순간 뒷공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다. 특히 PSG의 측면 전개와 중원 압박 해제 능력이 동시에 가동되면 마르세유가 주도권을 쥐는 그림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적 우위 모두를 바탕으로 PSG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PSG의 템포 컨트롤이 경기 전반을 지배하는 구도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르세유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4-2-3-1 전형 속에서 레반도프스키는 문전에서 치명적인 마무리를 책임지는 자원이다. 페란 토레스는 하프 스페이스와 포켓 지역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 상대 블록에 균열을 만든다. 페드리는 짧고 정확한 전진 패스로 공격 리듬을 유지하고 이 선에서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보여준다. 프랭키 데용과 가비의 부재는 아쉽지만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높은 점유율과 빠른 볼 순환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라민 야말이 빠지며 측면 폭발력이 줄었지만 중앙 집중형 전개는 오히려 레반도프스키에게 더 많은 찬스를 열어줄 수 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속도와 점유율을 결합해 경기 전체를 지배하려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헤타페 5-3 이 전형 속에서 우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이성과의 연계를 시도한다. 아드리안 리소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빠른 전개를 이끌며 압박 시 상대 빌드업을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아람바리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으로 흐름을 끊지만 전방과 후방의 간격이 벌어질 때는 쉽게 공간을 내준다. 헤타페는 기본적으로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해 버티기를 시도하지만 순간적인 침투와 컷백 상황에는 매우 취약하다. 특히 포백이 아닌 파이브백을 활용하면서도 하프 스페이스 대응력이 떨어져 상대 윙포워드와 풀백의 연계에 흔들릴 위험이 크다. 그래서 점유율 전술과 패턴 플레이에 강점을 지닌 바르셀로나에게는 지속적으로 위기를 허용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바르셀로나는 페란 토레스의 포켓 침투와 페드리의 패스 전개를 기반으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레반도프스키가 문전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헤타페는 수비 숫자를 늘려도 포켓과 뒷공간을 동시에 지키는데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경기의 흐름은 결국 공격 패턴과 점유율에서 한 수 위인 바르셀로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홈 이점까지 고려하면 바르셀로나가 경기 주도권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그림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